오늘은 좀 특별한 회견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라고 줄여서 연금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연금 제도의 가입자이자 또 수혜자이기도 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에도 당시에 국회 특위와 사회적 타협기구가 동시에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이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도 그런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따라서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고 하는 그런 주장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은 제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제 회견은 이제 저희 국회의원이 소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오늘 이런 목소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선해서 소개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인수위 시절부터 그리고 신년사에서부터 줄기차게 3대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연금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이 연금은 국민연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 상황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서 반드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설명 없이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로 공을 떠넘겨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4차례 정도 회의를 열렸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또 아니면 그 돈을 받기 위한 우리말 보험료죠. 보험료를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의 1,000조 원에 되는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은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지, 또 그 준비를 위한 소득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아니면 연금을 내지 못하는 소수의 노동자들, 또 아니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국회에서도 당사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학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수들, 공무원들, 국민연금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연금개혁특위라고 지칭하는 회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습니다. 저희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연금행동에서는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지혜와 의견을 나누어서 만들어 보자고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는 소외된 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연금개혁특위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는 이 제도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며칠 전에 보도된 것처럼 이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과거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때 국민연금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의 입김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가입자들이 지혜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감행했습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검사 출신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계층 그리고 학계 전문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곡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연금개혁을 둘러싼 많은 토론회들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조차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2개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국회가 직접 주관하고 연금개혁 특위의 민간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론회가 있었고, 오후에는 한 의원실을 중심으로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사안의 중요성, 노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한편으로는 충돌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치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나왔기에 국민들의 연금개혁의 이정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만 있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소위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이거나 공무원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입법에 무한 책임을 지녀야 하는데도 인사말만 남기고 단체 사진을 찍고 발제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리를 떠는 국회의원들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을 대표하는 단체나 인물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기초연금 수급자, 은퇴를 앞둔 고령자 또한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지만 빛나는 미래를 품은 청년과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무급 노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전업주부 또한 없었습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를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발족시켜 놓고서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회의 4차례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야 간사위원들끼리 계획이나 일정을 짠다고 말은 했지만 특위는 1월 이후로 지금까지 강감무소식입니다. 정부는 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소득 보장 기능은 망각한 채 재정 상태가 엉망이니 보험료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동시에 행정부의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은 실질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백가쟁명식의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개혁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개를 들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강행하는 연금 개혁안에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공적연금은 정치인들의, 전문가들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소유물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제도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과 교수, 연구원과 공무원에게만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맡긴 상황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개혁 방안에 대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는 역사적 결정에 동참하십시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국회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합니다.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 국민의 노후를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장하겠다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프랑스의 연금개혁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년 62세인 걸 64세로 늘리고 연금의 최소를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는 프랑스 노인 누구나 최저 142만 원 받던 것을 168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지수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자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분노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을 노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58만 원의 용돈연금에 불과한 돈을 받고 있어서 국민의 노후를 공적연금을 통해서 제대로 좀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정년을 1년이라도 더 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현재의 이 구조로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은 훨씬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열리고 이어서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국회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한 4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불신과 세대 간의 갈등의 증폭, 그 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많이 쌓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고갈된다는 공포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신뢰는 떨어지고 스스로 돈을 내서 수익률도 한참 못 미치는 개인연금의 가입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가 즐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노인들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도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연구자 중심의 기구를 종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5년 국회에서 국민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당시 인사 핵심처 발표로 333조를 세이브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고민을 당사자들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드리고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당장 고갈로의 불안에 쌓여있는 청년들을 불러야 됩니다. 여전히 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돼 있고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청년 노동자들의 대표자들도 같이 해야 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정말 어렵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올릴 것지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9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보험료를 올려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양노총을 비롯한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자들 어렵지만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5년 전에 그랬으면 그 합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면 우리의 연금은 훨씬 더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청년과 여성과 노동가,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히 연금개혁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만약 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구를 제안할 여지가 없다면 저는 정부가 연금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타협 기구 만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 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자원으로 개혁의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 개혁특위가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시켰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위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계획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감사합니다.